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해외에서 왔습니다. 볼 때마다 살이 빠져가지고 동공에 영혼이 없어 지금. 아니, 진짜 나이대로 가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20대 때는 이틀이면 시차 적응이 끝나는데, 40대는 4일이 걸리고, 50대는 5일이 걸린다더니, 자, 우리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하니까 여기서 또 체크해 봅시다. 아니, 근데 보도를 안 하나요? 잘 모르겠어. 그, 수행기자단은 엄청 열심히 쓰거든요? 포털에 제대로 올라오지는 않고 올라와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 국내에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쉽지 않네요. 네. 어디를 갔다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해외에 나간 걸 몰라. 출국 행사를 거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가야겠네요, 앞으로는. 자, 근데 출국하기 전부터 내가 사실 오라고 그랬었는데 바빠가지고 못 오고 다 치른 다음에 온 거예요. 왜 출국 전에 한번 부르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어, 전투기를.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사실 크게 보도할 일인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전투기에 탑승한 거죠. 이게 국산 전투기거든요. F-50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전투기를 실제로 탔던 정상이 아들 부시 대통령, 네. 푸틴 대통령, 푸틴.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네. 현역으로 군에서 복무했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FA-50 기종입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죠. 네. 여기 신났어 보니까. 그냥 탈 수 없잖아요. 예, 사전에 훈련도 받고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아주 조심조심 준비를 많이 했던 작업이었고요. 왜 굳이 타신 거야? 첫 번째는 이게 아덱스라고 해서 우리 항공전력과 국방 관련한 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세일즈 행사가 있는데. 그 그러면 행사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오고 올해가 가장 많은 바이어들이 왔던 행사였고 그래서 그 계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FA-50 기종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구매를 타진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기종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뭐 무기 체계라는 게 그렇듯이 안전하냐, 그다음에 효율적이냐, 더군다나 전투기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역시 그 나라의 정상이 실제로 그 비행기에 탑승한 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 아니, 그러면 바이어들 쭉 서 있는데 이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대통령이 딱 나왔을 때 그 해외 바이어들은 모른 채. 전혀 몰랐죠. 기자들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안 했고요. 야. 그러니까 당일날 그러면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이게 덕스틴 타이밍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네. 몰랐어 사람들이. 아, 그래요? 보도량이 없다 보니까 탔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도 사진 한 컷으로밖에 접하지를 못했어요. 참석자들이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설명 없이 FA-50 비행기 한 대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아나운서가 지금 전방상공에 FA-50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저 전투기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려서 택시라고 하는데 이 활주로를 쭉 들어올 때 이제 저 포즈를 취하신 거죠. 다 잘 타고 다 성공적이었는데 내려올 때 자빠져. 근데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전에 훈련도 받고 브리핑도 받고 다 설명도 받았지만 전투기 탑승이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착륙을 하자마자 내려와서 바로 연설을 하는. 그러니까 어지러울 수도 네. 있잖아. 바로 전투기 복장을 하고 내려와서 모자 바꿔 쓰고 자기 헬멧 딱 들고 무대 위까지 올라와서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연출은 죽이는데. 딱 내렸는데 뭐 핑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 비행기가 착륙하고 연설단 올라갈 때까지 제가 아주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체?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탁현민 제가 뭐 더 심한 말이 써 있긴 했지만 저 새끼가 이제 이제 하다 이제는 대통령 하다 피를 하다 말리는구나. 대통령을 비행기까지 태우네. 제가 대통령을 비행기를 타라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네. 아니 근데
최초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가 대통령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그건 그럼 한번 얘기하지 해볼까 않겠습니다. 그건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타시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그게 저한테 그렇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타시면 제가 그걸 미리 타야 돼요. 타봤어 또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당연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타봤더니 저는 대통령이 타시기 똑같은 과정을 다 거쳐서 저 비행기에 탑승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경호처와 같이 검토를 끝냈고 해봤더니 어때? 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엄살이 아니라 그 전투기 파일럿들이 새삼 되게 위대해 보였어요. 저걸 직업으로 한다는 게 저는 후방석에만 앉아 있었는데도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럼 이륙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꽉 잡으세요. 꽉 잡긴 뭘. 어딜 잡아? 또 꽉 잡아. 네. 그리고선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거 또 하면 또. 자, 이륙합니다. 발사구나 발사. 다시는 느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물론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 뭐 이런 거 다시 보지 못할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걸 또 타라거나 뭐 직업으로 한다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대통령 타라고 했잖아, 자기가. 그건 대통령이 타시겠다고 했어요. 그 어려운 부분을 얘기 안 해준 거 아니야? 그건 미리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은 드렸죠. 헬멧을 꼭 쓰시고 좌우측에 이렇게 잡는 바가 있는데 그걸 꼭 잡으십시오. 꼭 잡아야 그리고 요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보통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전투기가 조종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걸 하잖아요. 그 이유도 이제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외에는 달리 동작이 안 나와요. 제가 다 해봤어요. 진짜 이거 외에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두 손을 든다거나 이건 다 불가능한 구조예요. 왜 맨날 파일럿들이 이것만 하는가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안 나오는구나, 이거. 안 나와요. 이렇게. 공간이 안 나와요, 진짜. 근데 진짜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이 얘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체코 정상을 만났는데 슬로바키아 정상도 만나고 이 기종에 대한 수입 검토가 시작됐어요.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타시고 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실제로 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그 자리에 그쪽 바이어가 있었고 이번 순방 때 이 기종에 대한 구매 검토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얘기했겠지. 대통령 탔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보도를 제대로 안 해주니 알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의 반응도 하나 따고 그럴 만한 뉴스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잖아. 그게 지나가야 돼. 많이들 참 놀라기도 하셨고 현장에서도 진짜 대통령이 맞냐 이런 표정이 너무 웃으시는데. 뿌듯한 거지 이제. 우리 군 무기 체계 중에 대통령이 거의 이제 다 타보셨어요. 잠수함도 타셨고 전투기도 타셨고 수리온 그다음에 마리논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헬기도 다 타시고 밀떡이야 밀떡. 실제로 그 안정성과 효율성을 몸소 보여주는 방산 세일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섰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지난 5년이었습니다. 마무리. 그래서 끝판왕인 이건 접니다. 야, 네 사진을 왜 넣었어? 대통령 사진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사진을 이 거의 같은 각도인데 앞에 사진이랑 제 눈 표정과 이거 타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똑같은 각도인데도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저러고 있네요. 나 타보고 싶은데 나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안에? 네?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들어오는 가는데 나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일인데 이거 보도를 안 해주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방 얘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데. 요거는 좀 사연이 있는 건데요. 올해 1월에 박용만 회장이 연락이 와서 DMZ 철조망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실은. 이번에 교황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연락이 다시 왔는데 그 십자가가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십자가 68개 곱하기 2 해서 136개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 68년을 남북으로 더해서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이 십자가들을 로마의 성당에 전시를 하고 그중에 첫 번째 만들었던 작품을 교황님께 직접 선물로 드렸던 거죠. 이제 그랬다는 설명을 거구나. 드리는 과정이고 자, 그리고 나서 나한테는 이렇게 한 번도 안 웃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거의 임기 말이 돼가니까 저도 뭐 얘기할 건 얘기할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측근이다 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저 웃음을 한 번도 맨날 이상한 거 시키니까 그렇지. 전투기 타라 그러고 막. 형이 타신다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 교황청 방문 행사였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그 G20 행사 때 참석한 세계 정상이 한 30여 명 돼요. 다 로마에 왔는데 딱 3명만 교황을 면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문 대통령하고 오후에 바이든하고 세 번째로 인도 모리 총리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힌두교 국가여서 교황청의 외교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의미 있는 건 오전 오후에 문 대통령 바이든 연속이잖아. 이거 우연 아니잖아. 교황청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연 아니잖아, 이거. 우연일 수가 없죠. 교황을 만나려면 사전에 교황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고 교황님이 누구를 언제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황청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왜 만났는지, 왜 그때 만났는지, 왜 그 순서로 만났는지는 교황청만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 저희는 내가 궁금한 건 그거지. 가봤더니 바이든이 다음이네 이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그거는 거. 교황청으로부터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도 교황님이 특별히 영상 메시지를 맞아, 한국에 맞아. 보내왔어요. 그런 경우도 정말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그때도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죠.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뭐라고 하고 교황이 그거를 바이든에게 전달하고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김어준 답네요. 네. 하여튼 자기는 모른다 이거지. 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G20 끝나고 나서 트레비 분수라고 알죠? 유명한 동전 던지는 거. 거기서 정상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 또 하필 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만 없는 거야. 혹시 따로 만났어? 모르지. 저희는 G20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알았어. 있는 답의 전부고요. 말 안 할 줄 알았어. 트레비 분수의 동전 던지는 이 행사는 원래는 예정에 없던 행사예요. 오피셜은 그리고 아니고. 자율적 참석. 그러니까 G20은 여러 작은 행사들로 이루어져서 모든 정상이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 갔잖아. 두 사람 빼고. 아니, 다 가지 않았어요. 안 간 사람들도 바이든 안 갔잖아요. 이런 없잖아. 우연의 일치가 있나? 이 바이든 하여튼 대통령이 안 가. 우연히 두 번 있어가지고 내가 우연이겠지. 알았어. 자, 그 행사도 많았어. 아, 예. 이건 따로 만난 거 아니야? G20과 이번에 COP26 이 두 개의 행사가 연이어 붙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탈리아, 하나는 영국의 글래스고. 글라스고. 예.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G20과 COP26은 의전 비서관들의 무덤이었다. 왜? 일단 정상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G20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제기구까지 하면 30명 정도의 정상이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접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히 제한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의전비서관, 근접경호, 통역,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게 전부예요. 근접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각 정상당 4명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30 곱하기 4면 120이잖아요. 그 120명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거보다도 작은 라운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작은? 예. 120명? 예. 그거 꽉 차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각 정상들이 이제 한 명씩 도착 시간을 정해서 행사장에 도착하면 이탈리아 총리가 리시빙을 해요. 인사를 해.
그리고 그 라운지로 안내를 해요. 그 장소는 정상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머지 장관님, 그 통역은 저 멀리서 세워줘요. 또 꼭 왜 그러는지. 그럼 거기서부터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르르 뛰어가면 정상이 이제 인사하고 라운지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우르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돼요. 30명을 다 하려면. 다 맞이해야 되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키다시들끼리 네. 동병상련. 진짜 그 100몇 명이 이 공간에 모여서 뭘 하냐 하면 이제 각 정상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일종의 프로사이드인 거죠. 짧은 이야기와 화제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각국의 30명의 의전 비서관들은 그걸 빨리빨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떴다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떴다방. 그러면 그 정상들도 좀 인기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잘 모르는 분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이 공간에서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옆에 수행원들이 붙으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빨리 돌아다니면서 인사들을 막 여러 정상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를테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핫피플이었는데 이제 임기 끝나고 마지막이니까 거의 다 이제 메르켈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려고 하니까 막 둘러싸여 있고 우리도 메르켈도 만나야 되고 또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일에 진전이 안 생기는 거죠. 장관님들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 30초 있다가 우리 대통령이 갈 테니까 네가 다시 니네 대통령 이쪽으로 보내라. 저는 저대로 또 뭐 막 돌아다니면서 바이든 비었어.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로마 G20 때 양자회담을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 모든 나라와 다 안 한 거예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체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들끼리의 단체 포토샷을 찍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이제 그 정상 라운지고 전체 포토 찍는 데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우리 대통령하고 우리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오작교다, 오작교. 자, 찰스왕태자네. 찰스왕태자. 다양한 세션들이 있었고요. 그 다양한 이건 양자회담 때 사진입니다. 프랑스고. 네, 프랑스. EU 집행위원장. EU고. 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사진이고. 이게 오피셜한 단체 사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체 사진을 찍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요거는 그 만찬과 그 문화행사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대통령입니다. 이탈리아 총리. 이탈리아 총리고. 여기가 G20 회의장이고. 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여기 딱 보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대통령 뒤에 머리 없으신 분은 분명히 의전 비서관이고 표정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의전 비서관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흰머리는 어느 나라 정상이 분명하고. 이거 부딪히면 대통령이구나, 옆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갇히면 못 나와요. 이 양반이 마크롱 대통령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보리스 총리. 이거는 대통령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콥26 정상회의 개회식 때 인사하는 겁니다. 콥26은 더 어려워서 136개국인가? 저는 진짜 돛대기 시장도 그런 막 가다 넘어져요 사람들이 정상에 걸려서. 정상에 걸려서.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 턱턱 막.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죽상이에요 얼굴이. 그렇지. 동선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구나. 진짜 대단했어요. 130명 대통령 모아놓고 우르르 울고. 재밌다. 이건 뭐야? 메르켈 총리와 양자회담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자회담도 이렇게 단촐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워낙 공간이 좁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G20 때인데 양자회담장도 이탈리아가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상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실제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밌다 이거. 양자회담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양자회담까지 20-30분이 남았는데 공간이 없어. 라운지는 이미 꽉 찼고 그래서 자리를 미리 마타노로
이걸 하나를 마찬가지로. 보냈는데 못 맡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다 내 책임이잖아. 국내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대통령을 20분 동안 어디 갖다 놓는데. 모셔다 놓을 데가 없다는 건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순간 회담이 딱 끝나고 메르켈 총리 보고 먼저 나가시죠 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버티고 있자 20분.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나갔죠. 그리고 저는 문을 딱 닫고 장관님하고 대통령님한테 지금 나가야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속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쓰려고. 네. 나갔더니 이탈리아 의정관 여자분이었는데 우리가 15분 후에 써야 된다. 이걸 하려면 이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의장기도 갖다 놔야 되고 좀 의자 개수도 다시 맞춰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쓸 사람이 이제 애가 탄 거지. 난데 니네가 왜 안 나가냐. 근데 이제 정상이 앉아 있으니까 막 함부로 들어와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빨리 좀 빼줘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 금방 빼줄게.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30분 중에 한 10분을 그렇게 때웠어요. 근데 또 돌려서 나갔더니 진짜 막 울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탈리아의 자기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 총리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지금 바로 나간다 그러고 문을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또 한 5분 정도를 더 버티다가 15분쯤 되니까 진짜 문 앞에 깃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대통령님이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G20 행사 1층 로비에 이탈리아의 여러 제품들을 전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다음 일정은 전시를 보시는 일정입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꼭 전시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못 보시면 앞으로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내가 자리를 못 맡아놨다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다 같이 내려와서 전시를 보고 그 다음 회의에 다 갔더니 너무 절묘하게 맞았던 기억이 새롭네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모르는 거야.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줄 아는 거지. 저는 이 방송을 보진 않겠죠. G20 정상회의장인데 이탈리아가 주최국이니까 정 가운데 있고 저희가 오른쪽, 미국이 왼쪽.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자리에 항상 앉았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주최국이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가운데 있고 이탈리아가 왼쪽에 미국, 오른쪽에 한국을 앉혔더라고. 이탈리아가 본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도를 안 하는데. 자. 이건 호주 총리님 이런저런 회담들이 계속 있어요. 저런 게 참 중요해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호주에서 긴급히 좀 지원을 해주잖아요. 저런 서로 간의 그렇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맞아.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상 외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아니 아는 사람 도와주고 싶지. 나랑 그 양반 내가 만났는데 괜찮아. 그러면 그런 호주 거야. 총리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여러 번 양자회담을 했고 이번에도 했어요. 유엔 사무총장과 보리스 총리. 사무총장이네. 예. 예. 이거는 컵 26때 이제 했던 거. 연설하신 이것부터는 거고. 헝가리 사진이네요. 헝가리 왜 유람선 사고 있었잖아요. 거기 가신 거고. 도착해서 첫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숙소도 가기 전에 이것으로부터 이제 전체 일정이 시작이 됐던 거죠. 이것도 몰라 사람들이 갔는지. 이 양반이 헝가리 대통령 아니야? 예, 헝가리 총리입니다. 헝가리 대통령 이분은. 예. 씨발, 맞습니다. 내가 맞았잖아. 요거는 V4라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예를 들어 뭐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에이펙 이렇게 지역을 중점에 둔 협의체를 만들듯이 V4라는 건 유럽 국가들 중에 그 4개 국가. 그러니까 중앙 유럽인데 과거의 동구권이었던 나라들. 얘네들 넷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한 V4가 된 겁니다. V4.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 팔았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이 사개국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보도가 돼야 알지 뭐. 씨발. 그래서 다 한꺼번에 이제 4개국 대통령을 만난 거죠.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인사 나누는 장면이. 헝가리 대통령 만나러 갔다가 한꺼번에 다 만난 거예요. 김태형. 자, 예. 언제 또 뭐 있어 이제 올해 남은 거? 이제 에이펙 같은 게 남아 있고요. 에이페. 근데 아마 이건 화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네. 아마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2월 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뭐가 돼야 될 텐데 말이야. 예? 그 전에 뭐가 돼야 될 텐데. 뭐 아는 거 있어? 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